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혼잣말 에세이. 오늘은 꿈 이야기와 꿈속에서 깨어났을 때 현실은 여전히 돈 걱정하고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좀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여동생이 키우는 쌍둥이 조카들이 이제 걸어서 직접 얼추 커가지고 저희 집으로 놀러 온 겁니다. 그리고 여동생들 번갈아 같이 왔고요. 쌍둥이 조카들은 참 귀엽고 착하게 그렇게 저와 어머니 그렇게 이렇게 같이 어울려 이렇게 지내고 있었고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꿈의 공간과 시간이 또 틀어지면서 장소가 또 바뀌게 되었습니다. 왠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공간인데 그 장소에 제가 있게 된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병원에 있었는데 이따가 잠깐 나올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이야기가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근데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왜 저기 계시지? 그래서 가봤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래서 경비 업무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왜 여기 계시냐고, 집에 가시지, 왜 집에 가시면 윤정이와 쌍둥이 조카들도 있는데 아버지 가서 애들 봐줘야 되지 않냐고. 근데 아버지가 웃고 계시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윤아 너 괜찮냐? 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누군가 저를 쫓아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갔죠. 그리고는 꿈속에서 또 다른 환경과 장소가 또 시간과 공간이 틀리면서 또 다른 또 꿈을 꾸게 된 거죠. 이번 꿈에는 그 어떤 여자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지? 내가 아는 사람인가?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만나서 커피숍이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저런 막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도통 저는 지금 다시 생각하면 기억은 안 나는데, 그리고는 서로 웃고 웃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더 하다가 이제 그 커피숍을 나가서 어느 집 앞에 들러가게 되었어요. 그 빌라나 모텔 같은 데는 아니었고요. 그 여자분이 사는 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돼서 이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꿈에서 깼습니다. 깬 이유가 누가 저희 집 대문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운동 갔다 오시고 난 이후에 주무시고 계시다가 나보고 누나 나가봐라 나가봐라 이러더라고요. 누군지 나가보고 소리 좀 질러봐라 누군지. 그래서 제가 눈을 딱 떠서 딱 보니까 해는 당일 정상에 떠있는 상황이었고요. 아침 10시쯤이었어요 거의. 그래서 시계를 보고 머리를 대충 빗고 샤시문을 열고 문 밖을 나가서 누구세요?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도시가스 점검이요 하면서 여성분이 마스크를 쓴 채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도시가스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고 그리고는 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우리 벨이라도 빨리 고쳐야겠다. 그 CCTV 다느라고 전자도 다느라고 그 벨이 안 되니까 이게 좀 답답하구나. 이렇게 또 찾아와서 이렇게 막 문 두드리고 그러니까 좀 그러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안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주무시는 거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좀 더 잠을 안 자고 있었으면 어머니 모시고 또 여동생네 집 갔을 텐데 그날은 또 유난히 또 잠이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도 모르게 스마트폰에서 비가 내리는 ASMR을 들으며 살며시 또 잠이 들었었는데요. 두 눈을 떠보니까요, 세상에 벌써 1시 30여 분이 지난 거예요. 너무 놀라서 허겁지겁 일어나서 대충 머리를 빗고 손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오늘 방송해야 될 방송 장비들 그 외장 하드와 태블릿 스마트폰을 들고서요 방송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잠시 계셨던 이 방으로 올 때쯤이었는데, 현실은 역시하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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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걱정하게 하는 그런 냉랭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은 어머니가 여동생네 집에 갈 당시에 우편함에 꽂혀져 있었던 공과금 고지서들을 이렇게 빼서 저희 집은 어머니가 유일하게 생수를 드시는데요. 그 생수 페트병 그 위에 올려놓고 가셨더라고요. 딱 보니까 또 이번에는 전화료 그리고 또 집전화 그리고 저희 집에 설치되어 있는 CCTV 그 요금이 있더라고요. 너무 착잡하고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어느덧 벌써 3월에 중반을 지나고 있는 3월 18일인데요. 저희 집은 공과금이 항상 오면요, 항상 TV 앞에 항상 쌓여 있습니다. TV 아래 서랍장 위에요. 그리고 3월 마지막 주쯤 되면은 저희는 한 번에 공과금을 몰아서 내려갑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어김없이 공과금도 또 그렇게 쌓인 걸 보니까 너무 많이 현실은 참 여전히 삶이 너무 녹록하지 못하구나 라는 생각이 불현듯 이렇게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현실의 이 벽 앞에 부딪혀 보니까 제가 방금 전에 꿈을 꾸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사뭇사뭇 사라져가고 희미해져 가면서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오늘 솔직히 좀 많이 걱정이 되는 게, 누군가 그랬습니다. 꿈속에서 여자를 만나거나 그러면은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리고 꿈속에서 여러분들, 제가 지지난 시간에 윤호의 X8에서 제가 자각을 하거나 꿈에 관해서 누군가를 만나면은 그에 대한 그 상대방에 대한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하는 걸 제가 약간 예지몽 아닌 예지를 하는 그런 능력이 꿈이 너무 현실적으로 너무 잘 맞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솔직히 오늘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많은 참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꿈속에서 쌍둥이 조카들이 건강하게 커서 저희 집에 놀러와서 재밌게 놀다 가는 꿈을 꾸었고, 또 아울러 여동생이 꿈에 나오는 꿈을 꾸었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제가 가끔 여동생이 꿈에 나타나면은, 야 윤정아, 오늘 너 좀 조심해야겠어. 그러면 여동생이 물읍니다. 왜 그래 오빠? 야 너 오늘 내 꿈에 나왔거든? 왠지 오늘 느낌이 안 좋으니까 조심해라 이랬으면은, 항상 그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쯤에는 꼭 뭔가 일이 터집니다. 그 전에도 예전에도 한번 몇 번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집 밖을 나가서 그때 한참 비가 엄청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는데, 여동생이 아기들 줄 분유 떨어졌다고 혼자 살아간다고 했을 때, 집 밖을 바로 나가자마자 문고리를 열 때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고 있을 때 하다가 미끄러져 떨어져서 액정이 깨져서 커다란 돈을 주고 액정 수리를 하고 왔었던 기억이 있어서요. 이번에도 솔직히 좀 겁이 나는 거예요. 특히나 그 쌍둥이 조카들이 꿈에 나타났다는 게 되게 깨름직하게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도 애들이 잘 놀다 가고 막 그랬었는데, 갑자기 또 그런 꿈을 꾸게 되니까 좀 새삼 좀 걱정 아닌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동생도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꿈속에서 잠깐이나마 뵀을 때, 글쎄요, 아버지가 그렇게 우울해하시거나 그리고 많이 아프시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15월 이후 제 꿈에서는 웃으시면서 나타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분 좋은 모습으로 제 꿈속에 나타나셨나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꿈속에서 분명히 낯선 장소인데, 분명히 언젠가 한번 가본 듯한 그런 장소가 꿈에 나타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름 모를 어떤 여자를 만나서 같이 찻집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진짜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무슨 얘기인지 그게 도통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어느 집 앞에 손을 붙잡고 서 있었을 당시에 갑자기 도시가스 검침원이 오는 바람에 꿈에서 깼지만 말이죠. 그 뒷이야기 꿈을 다시 꿈자리에 들었을 때
이어서 꾸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과금 고지서를 들고 다시 방에 들어왔을 때요, 현실은 진짜 도망치고 싶은 돈이라고 하는 그 가시처럼 돋친 아픔이었습니다. 꿈을 꾸고 일어나면요, 현실이라는 이 현실 속의 꿈이 차라리 악몽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이요. 꿈.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시게 됩니까? 꿈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만남을 갖고 또 어떤 주인공이 되셔서 그 꿈을 잘 이끌어 나가시거나 영위하게 되십니까? 요즘 저는요, 꿈속에서 무서운 꿈을 꾸거나 악몽을 꾸거나 가해에 눌린다 하더라도요, 이 현실만큼 아프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은 걸 보니까 현실이라는 이 돈 걱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 꿈이 더 무섭더라고요. 아무튼 오늘도 어김없이 해가 뉘엿뉘엿 져가고 있고요. 하루가 저물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머니를 밤길, 위험할 수 있는 그 밤길을 함께 걸어오기 위해서 여동생네 집으로 걷고 또 걸어갈 텐데요. 어느 날부턴가 쌍둥이 조카들은 새로운 단어를 배워가지고 그 단어를 연이어 이야기하거나 자기 의사 표시를 하는 걸 보면은 참 많이 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촌이라는 사람은 지금 다시 엄밀히 따지자 보면은 백수죠, 백수. 백수에 돈도 없고 뭐 또 족도 없는, 모아둔 돈도 하나 없고, 그렇다고 애틋한 사랑, 그런 사랑조차도 꿈꿔볼 수도 없는 그런 이런 곰탱이 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삼촌으로서 좀 미안하고 또 미안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여기에는 어김없이 코로나19 사태 이야기가 많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는 뭔가 커다란 지원 정책금으로 몇천억을 지원해준다 그러고, 때로는 은행에서 금리 내렸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솔직히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위해서 발빠르게 나서서 도움을 줄 거라고 하는데 진짜 그것도 와닿지 않습니다. 제가 오히려 취약계층이고 저소득층인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러 3번이나 동사무소의 문을 두들기고 또 이야기하고 하소연해봤지만 뭔가 꼬투리 하나 꼭 잡아가지고 미끄러뜨리더라고요. 안됩니다. 대상자가 아니네요. 이런 말뿐입니다. 그리고 구청에다도 전화를 해서 보험료 차감되거나 면제 대상에서도 해당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정보를 듣고 그렇게 전화를 또 해봐도 동사무소랑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아니, 본인이 사시는 집이 있고 그 집의 공시시가를 아시나요? 그래서 안됩니다. 부채가 없으시다고요? 또 그래서도 안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빚을 지고 떠안고 살아가라는 겁니까? 그리고 자기 집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정부는, 이 정권은 실업급여라는 것도 못 받게 살게끔 하는 그런 형평성도 말도 안 되는 그런 걸로 논리 논석을 펼쳐내면서 뭐 법적으로 또 어떠해서 이런 핑계 아닌 핑계거리로 이렇게 서민을 우롱하고 이렇게 서민을 힘들게 살아가게 하는 겁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취약계층 그리고 저소득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막상 도움을 요청하고 SOS를 하면 뭐 하십니까? 솔직히 지금도 나라에서 도움 준다, 돈 준다 이렇게 백날 얘기하고 그러면 뭐합니까? 실제로 찾아가서 도움 요청하면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데 말이죠. 며칠 전에 코로나19 사태 때도
대구 지역의 소상공인한테 분명히 지원금이나 돈 도움 요청해준다고 했는데 정작 그날 저녁 뉴스에 뭐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도움이나 돈 전혀 안 준다고 하면서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비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이런 비겁한 변명거리로 나몰라라고 외면하지 않습니까? 진짜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칼 들고 진짜 들고 구청이나 동사무소 뛰쳐 들어가서 칼부림을 한번 쳐야 되는 겁니까? 참 답답합니다. 진짜 이제 도움을 요청할 거라고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나 아니면 악마를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서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복권이라고 하는 일확천금이라고 하는 남들이 말하는 화양대응 꿈을 그렇게 꾸어야 된다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또 여동생을 만나고 한층 커갔던 쌍둥이 조카들을 만났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름 모를 그녀 참 예뻤는데 제 이상형이었고요. 근데 도대체 저랑 같이 간 그곳은 어디였을까요? 걔네들의 도시가스 검침원 때문에 꿈에서 깰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꿈에서 깨었을 때 소변이 매려서 화장실 갔다가 오는 길에 공과금 고지서들이 마저 나온 것을 보았을 때 제 이 알 수 없는 무거움과 무게 때문에 또다시 목덜미와 두통이 잦게나마 찾아옵니다. 아이고, 이러다 뇌수라도 팍 하고 터져서 혈압에 의해서 아버지가 예전에 겪었었던 것처럼 풍으로 인해서 또 혼절하게 되거나 기절하게 되는 건 아닌지 하는 내심 저도 모르게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상상 아닌 상상도 하게 됩니다. 하루가 참 주마등처럼 빨리 흘러갑니다. 바로 엊그저께만 해도 3월 초였고 또 엊그저께만 해도 1월 초였고 또 엊그저께만 해도 편의점 알바 일을 했었고 또 엊그저께만 해도 아버지가 살아 계셨었는데 꿈 저는 꿈을 꿀 자격이 있는 걸까요? 때론 가끔 유튜브를 보다가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자신이 행복해하는 일들을 하면서 유튜브를 하는 것을 봅니다. 가끔 그 꿈 같은 이야기들 자신이 펼쳐낸 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걸 볼 때면 저는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하지만 왜 나는 저렇게까지도 못할까 라는 안타까움과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핑계 아닌 핑계로 바라보고 또 바라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최근에 어느 한 유튜브를 제가 알게 됐는데 프라모델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모형을 조립하고 도색을 하고 그걸 만족하며 살아가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집 안에 제가 유일하게 건담에 한동안 빠져서 건담을 왕창 사놓고 또는 제가 군생활 시절에 제가 155mm 포 견인포를 썼던 그 프라모델을 사놓고 때론 군대 때 자주 타고 다녔었던 카고 트럭이라고 하는 프라모델을 한층 한층 쌓아올리고 그리고 가끔 북한에서 말하는 노동 대동포 미사일이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은 탑재된 차량을 진짜 어렵게 살이 여동생 시집간 날 돈을 삽실반 모아서 그걸 사놓아서 집 안에 또 한층 또 쌓아올린 밀리터리 계열의 프라모델들을 또 볼 때마다도 참 먼지 아닌 먼지만 또 쌓여있더라고요. 가끔 여동생이나 매제나 혹은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 그 프라모델들 만들고 조립하려고 저렇게 쌓아놓고 모아놓고 먼지만 수북히 쌓아놓고 있냐고. 다 팔아버리던지 버리라고 이렇게 너털 아닌 너털 웃음 지으시면서 이렇게 투덜투덜 대시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여동생하고 어머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동생아,
내가 돈 걱정 없이 살아가고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면은 그때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푸념 아닌 푸념 글쎄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꾸하며 대답을 합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허황된 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꿈 같은 현실이라고. 아니면 현실 같은 꿈일까요? 그래서일까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돈 걱정 없이 살게 되면은 아버지를 만나러 그 벽제 납골묘 있는 곳으로 갈 거라고. 그리고 가서 아버지한테 술 한잔 기울여 드리고 싶다고. 그리고 때로는 돈 걱정 없이 살게 된다면 어머니 모시고 제주도 한번 모셔봐 가보고 싶다고. 그리고 어머니가 먹고 싶어 하셨던 날치구이, 날치조림,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한라산 천지 정상에 올라서 먼치 바라보이는 절경을 바라볼 거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꾼 적도 있죠. 그런 바람도 있고요. 그런 희망 고문을 겪어본 적도 있었죠. 매일같이 주문처럼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빌고, 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면 아버지를 뵈러 갈 거고, 또 돈 걱정 없이 살게 되면 어머니와 함께 제주도 한번 가보겠다고. 또 돈 걱정 없이 살게 되면 6, 7층에 복층식 건물을 하나 올려놓고 여동생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고. 그리고 세입자들한테 세입 받아가면서 제가 하고 싶어하는 프라모델 모델 쌓아 올린 거 하나하나 쌓아 올린 거 허물어 가면서 조립하면서 프라모델 생활을 하고 싶다고. 그런데 말이죠, 이게 다 현실에서 꾸게 되었던 꿈 이야기인데요. 글쎄요, 그걸 이루려면 여전히 돈이라고 하는 그 희망, 그 빛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빛이 있어야겠죠. 꿈속에서는 말이죠, 돈도 걱정도 아픔도 가난도 고민도 없어서 참 좋았는데 말이죠. 저는 가끔 꿈을 꾸면요, 어렸을 때 그 풍경과 절경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국민학교로 걷고 걸어 올라갔던 그 옛 길, 집터, 그리고 아버지. 글쎄요, 이제 아버지를 만나려면 이제 꿈속에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윤호야, 꿈속에서 누군가 돌아가신 분을 자주 만나는 꿈은 안 좋은 거란다 라고요. 근데 또 어떤 편에서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꿈속에서 조상 꿈을 꾸면은 로또 1등, 복권 당첨되는 1등 일확천금의 꿈이라고요. 그렇다고 오늘도 어김없이 아버지 꿈을 꿨다고 해서 로또 하러 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지난주 로또 1등 당첨이 나왔죠. 근데 저는 아직도 로또를 맞춰보진 않고 있습니다. 또 한 주를 또 어김없이 신락 같은 희망,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싶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 예전에는 편의점 알바일 당시에는요, 토요일날 로또를 하면은 월요일날 로또를 맞춰보곤 했었거든요. 왜냐면 토요일, 일요일 기분 잡쳐서 낙점되었다는 것에 좀 아쉬워하고 좀 서운해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싶어서였기 때문이겠죠. 근데 지금은 금요일이 될 때까지, 또 토요일 아침이 될 때까지 로또를 안 맞춰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은 또 어김없이 목요일이죠. 내일은 연금 복권 당첨 결과가 나오는 날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 지갑엔 이제 단돈 5,000원 한 장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에 토요일 연금 복권이 2월 한 달 내내 꾸준하게 7등이라고 하는 당첨을 되었었는데,
처음으로 배신 아닌 배신을 당했습니다. 어김없이 기도를 드렸고 또 빌었었는데 연금 복권이 아예 낙점이 된 거죠. 그래서 또 지갑을 열어보니까 이제 단돈 10,000원 한 장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로또 5,000원 자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제가 살고 싶어 했었다는 꿈에 그리던 주상복합단지 아파트 높은 곳을 올려다보고요. 그리고 또 어김없이 그 길을 떠나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정된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요. 주말에 휴일에 평일날 자기 태어난 연생일날 살 수 없었던 마스크 오브제로 인한 일반적인 사람들도 토요일과 일요일에 살 수 있다는데 저는 그 줄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스크 살 돈조차도 이제 없었으니까요. 제가 하고 다니는 지금 이 마스크도 벌써 5개월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코 가까이 대고 싶어도 못 댑니다. 댈락 할락 치면은 숨을 잠깐 멈춰야 됩니다. 왜냐면 마스크 안에서 똥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아무튼 가난이라는 이 현실은 참 악몽 아닌 악몽이 되어버린 꿈입니다. 언제쯤 깨어날 수 있을까요? 빨리 지금 당장이라도 로또 1등 당첨된다면 참 이 가난이라고 하는 현실 꿈을 깰 수 있을 텐데 말이죠. 현실에 이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도 돈으로서 가난도 헤쳐나갈 수 있고 돈 때문에 지킬 수 있고 돈 때문에 아파도 약을 사 먹을 수 있고 돈 때문에 치료할 수 있고 또 돈 때문에 배고픔도 더부룩하게 체할 만큼 원 없이 먹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현실에서 돈이 있어도 해결 안 되는 게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바로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도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아휴, 그러고 보니 아버지 떠나 보낼 때에도 돈 걱정하면서 아버지한테 하소연하고 또 아버지한테 푸념을 떨고 아버지한테 나약한 모습 참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저는 아버지한테 참 못난 아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효 아닌 불효를 하고 또 아버지한테 병건은 아닌 병건을 했다고 한다지만 남들한테는 칭찬받을 그런 아들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전히 아버지한테 돈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진짜 장례식장 안에서조차도 모두가 잠든 새벽녘에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도 아버지한테 그 영안실 안에서도 저도 아버지한테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빌고 빌었었던 참 모질고 못난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말이죠. 살아 생전에 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제가 어머니한테 이제는 이 돈 걱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 크나큰 그 무게를 어머니한테 실어주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 가난이라는 현실에서 깨어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1말 1푼의 돈이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저 지금 구걸하고 있습니다. 애걸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이라 불리는 현실을 벗어나고 싶고 탈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저에게 꿈이 돼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진짜 현실에서 가난이라는 그 그림자를 떨쳐내버리거나 지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깨어나고 싶지 않은 꿈을 꿀 수 있는 현실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도록 저에게 후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머니와 그리고 아버지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한층 한층 커가는 쌍둥이 조카들한테 멋스럽고 훌륭한 삼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공과금 봉투 하나 또 하나, 공과금 영수증 단지 훗날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인데 왜 그렇게 무겁고 또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요? 왜 세상은 왜 저로 인한 주인공이 된 것처럼 살아갈 수 있었던 저에게 조연 또는 엑스트라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 버리게 한 걸까요? 뭔가 쨍하고 짠하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마음을 가다듬으면 왜 그 누구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저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는 걸까요? 꿈과 현실은 정말 다른 걸까요? 꿈속에서 저는 현실을 본 적은 없습니다. 현실에 대한 아픔을 알아간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현실은 말이죠, 가난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와닿는 그런 현실 때문에 마음도 몸도 참 지칠 대로 지치고 힘들어져서 나약해지고 어리숙해지고 또 의기소침해지고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괜히 어제 못지않게 헛것도 보고 도대체 어디다가 하소연하고 어디다가 도움을 요청을 해야 하는 걸까요? 제 도움에 SOS를 치면은 도와는 줄까요? 저는 그래도 희망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어보려고 합니다. 제 지갑 안에는 여전히 로또 한 장이 잠들어 있으니까요. 꿈 이야기였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꿈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돈 걱정 없이 살게 되면요, 아버지를 뵈러 벽제, 낙골, 터를 갈 거고요. 그곳에서 아버지한테 맛있는 정정술 하나 올려드리고 싶고,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아들로서 해드렸던 번데기 탕이나 혹은 순대와 간을 가지고 안주삼에 가져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조카들을 위해서 5만 가지 알록달록한 무지갯빛 젤리를 한가득 사가지고 가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집 냉장고 안에 돈 걱정 없이 살게 된다면 제가 샴페인처럼 터트릴 유통기한이 지난 콜라, 김 빠진 아마 콜라가 됐겠죠. 그 콜라를 하나 빼들고서 어머니와 함께 그동안 못 먹어봤던 음식들, 치킨, 피자, 온갖 중식 요리들을 쫙 시켜놓고요, 원 없이 배가 터지도록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체한다 해도 소화제는 먹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그 주쯤에 어머니 모시고, 지금 시국이 좀 어수선하지만 제주도 한번 가서 어머니와 함께, 운동 부족이지만 동네 앞산도 겨우 올랐던 저였지만 어머니와 함께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서요, 그 산 등정을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은 어머니와 함께 모텔 체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군대 있을 때 어머니가 면회 와서 외출 나갔을 때는 외박 외출 나갔을 때는 여관에 있었거든요. 모텔 아니 호텔이라는 곳에서 한번 가서 어머니와 함께 호텔 조식도 먹고 어머니와 함께 와 침대라는 데서도 한번 자보고 싶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자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룸서비스도 한번 이용해보고도 싶고 그리고 어머니 마시고 마지막으로 갈 곳 외가댁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어머니도 힘들고 지칠 때마다 얼마나 자기 집에 가보고 싶었겠습니까?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는 그 동네 명절 때에도 겨우 갈까 말까 했던 그 곳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그 외가댁에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유튜브 할 컴퓨터도 업로드도 하고 업데이트도 해놓고 그리고 멋지게 제가 가장 많이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취미생활로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쌓아올린 이 건담 탑들과 온갖 가지 프라모델들을 저만의 능력과 기술로서 다시 취미생활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집 밖을 나가서 저와 똑같이 닮은 혼자 남아 서 있는 가로등을 하나하나 찍어가고 싶습니다. 저처럼 혼자잖아요. 오렌지 빛깔 미소를 머금고 있는 그 가로등 등불을 하나하나 찍어서 사진을 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찍어 놨었던 사진들을 하나하나 올려도 보고도 싶고요. 그리고 진짜 오래도록 못해본 극장 구경도 한번 오랜만에 가보고 싶고요. 그리고 디자인 학원 다닐 때 다녔었던 종로 2가 3거를 좀 거닐어 보고 싶고요. 마치 김두한이 된 것 마냥 말이죠. 종로를 시잡던 김두한처럼 말이죠. 그리고 온갖 사람들이 모여서 지식을 이야기하고 공유했었던 영풍문고도 한번 가서 저도 책 한번 여유롭게 한번 읽고 싶고요. 당연히 한 두세 페이지 읽다 보면 잠들어 버리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좀 늦게나마 결혼이라고 하는 좀 그런 꿈도 현실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꿈 그리고 현실 이 두 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돈. 꿈속에서 꾸었었던 곳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가난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민도 없고 아픔도 없었던 이유는 아니면 그 꿈 자체가 돈이라고 하는 그런 명목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에서의 꿈은요, 돈이 있어야 배고픔도 가시고 돈이 있어야 아픔도 낫고 돈이 있어야 사랑도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그리움도 사랑도 가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오늘 꿈을 꾸고 일어났을 때 현실이라고 하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바로 공과금 고지서들과 또 3월의 말쯤에 들어서게 되면 낭떠러지에 선 사람 마냥 휘청휘청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바로 건강보험료라고 하는 지금 나온 도시가스 요금 못지않게 커다란 금액으로 저를 힘들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꿈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또 현실적인 꿈 같지 않은 악몽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고 펼쳐놓고 있었네요. 혼잣말 에세이 오늘은 제가 꿈꾸었던 이야기와 현실 속에서 여전히 돈 걱정하면서 혼잣말로 주저리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윤호였습니다.